그래도 일본이니까 노후는 괜찮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 이제는 틀렸습니다. 지금 일본에선 노후 난민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평생 성실히 일하고 정해진 정년까지 버텼지만 그 이후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사회의 가장자리에 내몰린 사람들. 이들이 바로 노후 난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고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1. 준비되지 않은 권고퇴직, 그날부터 인생이 흔들린다. 일본에서는 과거에는 정년이 보장되는 종신고용 문화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50대 중반부터 자발적 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내보내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권고퇴직입니다. 도쿄 외곽에 사는 58세 니시무라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했지만 인사팀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가시면 위로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엔 보장 못해요. 그렇게 그는 퇴직서를 썼고 그날 이후 나는 누구인가라는 깊은 공허에 빠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취업은커녕 일자리를 찾기조차 힘들었고 연금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생활비는 매달 줄줄이 새나갔죠. 결국 그는 당장 급한 대로 공공시설 청소일이라도 하겠다며 다시 노동시장에 나왔지만 시급은 30년 전 아르바이트 수준. 자존감은 무너지고 남은 건 고된 육체 노동뿐이었다고 말합니다. 2. 고령 알바, 편의점 야간 근무 일본 은퇴자들의 생존 일지. 일본 요코하마의 한 편의점. 새벽 3시 계산대에는 허리가 굽은 72세 할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고 무엇보다 생활비가 안 됩니다. 그는 전직 공무원이었지만 연금만으로는 도쿄 근교 월세도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루 4시간씩 주 6일을 야간 근무합니다. 고된 근무지만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령자 아르바이트가 일본 전체의 90만 명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정년 이후에도 생계형 노동에 시달리는 중이죠. 우리나라 6070대가 마트 카트 정리나 경비 일을 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퇴직 은퇴가 아닌 퇴직 새로운 생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3. 연금도 집도 없으면 남은 선택지는 고시원. 일본의 일부 고령자들은 고시원 또는 무료 쉼터에서 생활합니다. 오사카에 위치한 한 무료 숙소에 사는 67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지내려고 했는데 벌써 2년이 됐네요. 그는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뒤 뚜렷한 재산도 가족도 연금도 없는 채 쫓겨나다시피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의 하루 식사는 편의점 삼각김밥 1개. 언젠간 다시 나가서 내 공간을 갖고 싶다는 희망은 있지만 현실은 의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단전 단수되는 고시원 방조차 그립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난민의 현재입니다. 집도 소득도 희망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고령자의 삶. 일본이 먼저 맞닥뜨렸지만 한국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일본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재취업 연계 시스템 구축, 70세까지 정년 연장 권장, 공공주택 확대 및 저소득 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 지역 사회 돌봄 시스템 정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퇴 전 개인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본의 사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연금 외 소득 파이프라인 만들기, 주식 배당, 임대 수익, 소규모 창업 등 월 3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이 노후엔 생명줄이 됩니다. 퇴직 전 지출 구조 점검과 최소화 훈련, 은퇴 후에도 계속 나가는 고정비를 미리 줄여야 합니다. 자동차, 고급 외식, 대출 줄일 수 있는 건 지금부터. 사회와의 연결 유지 지역활동, 취미 봉사 등.
일본 노후 난민의 공통점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인간관계, 지역, 커뮤니티, 소소한 소속감이 중요한 방어막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일본은 거울이다. 일본에서 벌어지는 노후 난민 사태는 단순한 타국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10년 먼저 고령 사회에 진입한 그들은 곧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퇴직하라더니 갈 곳이 없다. 이 말이 내 이야기가 되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나만의 작은 준비, 작은 수익, 작은 연습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은퇴는 퇴직하는 날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는 날 시작됩니다. 퇴직하라더니 갈 곳이 없다. 일본을 뒤흔든 노후 난민의 충격 현실과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고령사회 선진국인 일본에서 최근 심각하게 떠오르는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노후 난민 현상입니다. 이 용어는 은퇴 후 안정적인 주거와 소득 없이 생존의 위기에 처한 고령층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은퇴 후의 삶이 여유와 안식이 아닌 생존과 고립이 된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한국 또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문제는 머지않아 우리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를 단순한 해외 뉴스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고로 받아들이고 개인과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1. 일본 노후 난민의 실체 은퇴 이후 무너지는 삶의 구조.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25%가 은퇴 후에도 생계형 노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60세 전후로 권고퇴직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고령자들이 다시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례 1 58세 권고퇴직 후 노동시장으로 내몰린 전직 대기업 직원. 도쿄 외곽에 거주하던 니시무라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한 후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권고받아 조기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한때 자존심을 내려놓고 청소 업무에 지원했으나 체력적 한계와 낮은 임금으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그는 가장 무서운 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사라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자 사회적 소속감과 자존감도 무너지는 현상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유발합니다. 2. 연금은 충분하지 않다. 고령 근로자 90만 명의 그림자.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공적연금 체계가 비교적 안정된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공적연금 수령액은 약 14만 엔 약 130만 원 수준으로 도쿄 등 대도시에서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자들은 편의점, 빌딩 청소, 배송 등의 저임금 파트타임 노동에 종사하게 되며 현재 일본에는 90만 명 이상의 고령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례의 72세 편의점 야간 근무로 버티는 전직 공무원. 요코하마의 편의점에서 새벽 2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72세의 전직 공무원. 그는 공무원이라 연금이 많을 줄 아는데 사실상 집세 내면 남는 게 없다며 새벽 근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가 받는 연금은 13만 엔, 방세와 공과금을 제하면 3만 엔이 채 남지 않습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노후의 삶은 체력, 경제력, 관계망이 무너지면 곧바로 파산 위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고시원, 쉼터 생활로 내몰리는 고령층 주거의 위기. 일본에서 가장 심각한 노후 난민 문제는 바로 주거 불안정입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에는 무료 쉼터나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고령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까지 연계된 복합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례 3 67세 무료 숙소에서 살아가는 전직 기술직 근로자.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오사카의 무료 쉼터에 입소한 67세 남성. 그는 하루에 삼각김밥 한 개로 버틴다고 말하며 의료비가 없어 병이 나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게 은퇴란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4. 일본 정부의 대응책과 한계.
일본 정부는 이러한 노후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 중입니다. 정년 연장 권고 기업의 70세까지 고용 연장을 유도. 재취업 지원센터 운영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매칭. 저소득 고령층 주거 지원 공공임 대주택 확충. 지역 커뮤니티 기반 돌봄 시스템 구축. 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편입니다. 기술 격차, 연령 차별, 체력 저하 등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개인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제2의 일본은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5.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대비 전략. 1. 공적연금 외 수익 구조 다각화. 주식 배당, 임대 수입, 소규모 자영업 등 연금 이외의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은 퇴직 후 심리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2. 지출 구조 조정 및 고정비 최소화. 은퇴 후에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자동차 유지비, 과도한 주거비, 사교육비 등은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대도시 고정 비용은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3. 사회적 연결망 유지 및 활동 지속. 은퇴 후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취미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 존재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노후의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제공합니다. 결론 일본은 한국의 거울이다. 고령화 속도, 정년 구조, 연금 체계 등 일본과 한국은 매우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의 노후 난민 문제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역시 10년 이내에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퇴직이 아닌 노후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고정비 구조를 점검하고 연금 외 수익을 고민하고 사회와 연결된 삶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노후 난민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퇴직 후 갈 곳이 없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